우리 처음에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3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할게요.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한 문제 꼭 나갈 거거든. 뭐 이렇게 한 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인지 지수 분포인지 판단을 한 후 뭐를 결정을 해라. 혹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하고 지수 분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뭐 이런 시험이 꼭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만큼 지수 분포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지수 분포는 원래도 이제 우리 특징 한번 좀 읊어보죠. 원래 이제 맨날 하던 대로 하는 거죠. 1. 특징, 분포 있을 때 특징. 지수 분포는 어떤 분포냐면은요. 랜덤 시간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술한 후 뭐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럭비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20대 초반의 럭비부 학생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 80대 할머니들은 굉장히 늦게 회복이 되실 텐데 그분들 간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 20대 학생 간에도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랜덤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랜덤한 시간의 분포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제가 무슨 버스를 뭐 예를 들어 서대문 1번 버스를 타려고 지금 정문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어떤 날은 되게 그 서대문 1번 버스가 빨리 올 거잖아. 어떤 날은 어때도 천천히 오겠죠. 그죠? 그래서 랜덤한 분포를 이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랜덤한 시간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누구냐면은 지수 분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은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지수 분포를 따른다 하면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x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따를 때 x는 익스포넨셜 이렇게 쓰나요? 어쨌든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우리는 식이 있을 텐데 식은 어떤 식이 있냐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있어요. 이 식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시절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도를 못해요. 우리는 겸손한 동학 인문이니까요. 그래서 유도를 하고 싶으면 수리 통계를 가서 배우면 되겠죠. 자, 어쨌든 fx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세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타 x 이렇게 생긴 거고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도 0보다 커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모르는 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는 안자연스러운 자연대수 2는 알아요. 그러면 x는 그 확률 변수일 테니까 이것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기보단 나중에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 싶다던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은 세타를 모르는 거죠. 이 세타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를 정의를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대문 1번 버스라 하자. 서대문 1번 버스가 오는 사건이 있어. 저기 세브란스 병원 앞에 오는 사건이 있어요. 걔네는 평균적으로 세타분의 1 시간마다 와. 세타분의 1시간마다 버스가 온다는 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어떤 그 1시간에 발생하는 건수는 근데 이제 시간은 60분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걸 단위 시간이라 합시다.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건수는 세타 건이 되는 거잖아요. 자, 세타분의 1시간마다 평균적으로 버스가 와요. 자,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단위 시간마다 발생하는 건수는 세타예요. 자, 이 얘기 뭐 때문에 이 얘기를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했냐면 이게 헷갈려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타라는 게 뭐냐면은요. 평균이 세타분의 1인 거예요.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세타분의 1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평균이 세타분의 1이면 어떤 그 발생하는 애는 세타
만큼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세타분의 1이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로는 발생률이 세타인 세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요렇게 생겼고요. 이때 모수인 세타는 누구냐면 발생률이 세타다. 혹은 평균이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지수 분포는요. 예를 들어 세타가 0.5야. 발생률이 0.5야.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 세타가 1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타가 2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발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처음에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쑥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지수 분포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우리가 지수 분포라고 해요. 지수 분포의 평균과 분산도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고요. 평균하고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평균은 그러니까 발생률이 평균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원래 그 주어졌을 때부터 평균은 세타분의 1이었고요. 그다음에 분산은 세타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긴 게 평균하고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지수 분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세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타 x 이렇게 생긴 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자, 그러면은 A에서부터 B까지 확률이 궁금해. 그러니까 지수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고 예를 들어 여기가 B면 여기 사이에 확률이 궁금해. 그러면은 적분하면 되지. A에서부터 B까지 누구를 적분해요? fx를 적분해야 되니까 세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타 x를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갑자기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또 2의 마이너스 x야? 이런 게 힘들 수 있는데 이게 있잖아. 2의 마이너스 x 혹은 2의 x 이런 애들은 엘리먼트리 펑션이에요. 적분이 완전 되는 애들이고요. 그때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했던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애들은 또 되게 비슷하잖아요. 되게 비슷한데 걔네들은 엘리먼트리 펑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캘큘러스를 알면 이거 엄청 적분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적분을 하냐면은 2의 마이너스 세타 A, 세타 B 이렇게 이제 적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과목은 적분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과목이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적분을 못해도 연습 시간에 배우고 있는 세스를 할 수 있으면 적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 확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어디까지 낼 거냐면 요렇게 10까지만 구성하면 그러면은 다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한편 A보다 큰 거는 어떻게 하겠어? A보다 큰 거는 예를 들어 여기가 A야. 그러면 A보다 큰 확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적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X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랜덤한 시간의 분포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 랜덤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시간은 우리가 이제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도 있겠지. 물리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이너스 8시간 이런 애들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0으로 생각을 해요. 0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조금 있다가 메모리리스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보고요. 지수 분포에 하고 누구죠? 포화송 분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지수 분포는 포화송 분포하고 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짝을 그러니까 짝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포화송 분포가 뭐였는지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포화송 분포는 주어진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개수에 대한 분포였잖아. 어떤 사건이 몇 번 벌어지느냐 이거잖아요. 이제 이 버스로 표현을 하면 1시간 동안 서대문 1번 버스가 몇 대 지나갔나 이것에 대한 분포가 포화성 분포잖아요. 근데 지수 분포는요. 하나 둘 셋 넷 그 개수에 대한 분포가 아니고요. 연속된 시간, 그런 시간에 관련된 분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포화송 분포는 1시간 동안 서대문 1번 버스가 몇 번 지나갔느냐, 이거 몇 대 지나갔느냐 이런 건데 지수 분포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그 버스 정장 세브란스 앞으로 걸어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타려는 서대문 1번 버스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시간 이게 이제 지수 분포예요. 즉 버스가 온다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잖아. 그런데 몇 건, 하나, 둘, 셋, 넷, 몇 건을 생각을 하면 그건 포화송 분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continuous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지수 분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그리고 지금 설명한 얘기를 여기에서 다 설명을 다시 얘기를 해놨으니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 분포가 다른 분포와는 달리 좀 특별하게 가지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뭐 언뜻 받아들이기는 힘든 성질일 수 있으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하나도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 성질이 아니고요. 그냥 뭐 당연한 성질이에요. 지수 분포는 무기억성이라는 메모리리스 성질이 있거든요. 메모리리스 성질은 뭐냐면 그냥 일단 요식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무기억성은요. 다음과 같은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물론 얘는 시간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는요. 교통사고를 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교통사고를 내는 거는 내가 뭐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좀 있는 거지만 당하는 거는 오로지 확률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나는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 한 5번 당했어. 당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지난 10년 동안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당했어. 그럼 내가 더 많이 당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어때요? 똑같죠. 그 전에 내가 5번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과 내 친구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당했던 그 메모리는 다 지워지고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확률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무기억성의 예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이제 식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x가 s보다 크다고는 조건 하에서 즉 나는 5번 이상 지난 10년 동안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한 3번 더 당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총 x가 8번보다 클 확률 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건 사실은 올바른 설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쉬운 설명이야. 그리고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는 건 이게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설명은 아니고 좀 이따가 예로 설명할 전구를 켜는 그 설명하고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교통사고로 지금 바꿔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를 들어 내가 여태까지 5번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앞으로 이제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를 5번 당했는데 6년 차에 8번 당할 확률. 이 확률은 사실은 앞으로 3번 당할 확률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것이 메모리리스 성질이고요. 식으로 보면 완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얘가 누구냐면은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조건부 확률은 요 조건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얘네들의 교집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x가 s라는 애보다 큰
거하고 그 다음에 t 더하기 s보다 큰 거하고의 교집합은 누구예요? t 더하기 s보다 큰 거지. 그래서 얘의 교집합은 t 더하기 s보다 큰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보고 있냐면은 지수 분포의 메모리 리스 그 성질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지수 분포의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세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타 x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으로 보면은 s보다 큰 거로 생각하면 2의 마이너스 세타 s 요렇게 우리가 적분 값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보다 큰 확률은 2의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곱하기 t 더하기 s의 적분 값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눠주면 얘네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물론 꼭딱스럽게 하자면 적분이 들어가는 거야. 적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식은 그냥 요 정도로 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어떻게 보면 2의 마이너스 세타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타 s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세타 s들끼리 약분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세타 t가 되고 물론 적분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래서 요 적분이 생략된 상태로 지금 우리가 보면 얘네는 x가 t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즉 요 식은 요거하고 같아서 조건이 완전 그 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가 된다 이건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거죠. 전구를 샀어. 근데 딱 켜자마자 펑 터질 수가 있잖아. 근데 전구를 샀어. 근데 켜자마자 안 터지고 막 3년씩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구의 수명이 지수분포를 한다면 이미 1000시간 켜 있는 전구가 있어. 근데 새로 켠 전구가 앞으로 500시간 동안 꺼지질 않을 확률은 사실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만 이게 이제 잘 부합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예를 한번 볼까요? 뭐 이거는 이제 어려운 예가 아니에요. 자, 보면 뭐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나봐야 기계인데 수명이 평균 100시간이야. 수명이 평균 100시간인 지수 분포를 따르죠. 그러면 세타가 어떻습니까? 평균이 100시간이니까 지금 알람은 울렸는데 요 예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세타가 평균이 100시간이니까 세타는 발생률로 돼야 되니까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01이에요. 그리고 뭐 지수분포를 따른데요. 친절하기도 하네요. 새 것으로 교환했을 때 수명이 50시간도 되지 않을 확률은 그냥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적분하면 이제 다 똑같이 적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 값 이거 계산을 하면은 한 39.35%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생률이 세타인 지수 분포에 P 곱하기 세타 퍼센트 백분율을 계산을 하면 X가 프로바빌리티 X가 어떤 선보다 작을 어떤 그 확률 선보다 작을 확률이 P인 그런 요렇게 생긴 여기 P면 요거보다 작을 확률을 하려면 이 확률 P일 확률은 이 선은 세타 P이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타 P를 계산을 하면은 원래 함수가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익스포넨셜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에타 P의 이꼴 P의 해니까 에타 P를 찾아내 주면은 로그 함수가 된다. 이것이 발생률에 대한 1 마이너스 세타 퍼센트 백분율인데 요거는 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수 분포까지 우리가 설명이 끝났고요. 요까지 중간고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 이번 주 출석 대체는 시험, 중간고사 시험으로 하는 거고요. 중간고사 시험은 정말 여러분들 성적 잘 받으라고 내주는 거예요. 4월 28일 화요일 중에 중간고사 Y색에 제시될 거예요. 이제 이게 안 써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4월 1일 4월 1일이 아니죠. 5월 1일이죠. 5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 기한으로
중간고사 문제를 다 풀어서 와, 왜 이렇게 안 써지죠? 다 풀어서 제출. 이제 제출하는 방법은 1. Y색에 제출해도 됨. 문제 그 다음에 2. 5월 1일 소인까지 우편 제출해도 돼요. 제출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우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아니 신촌동이 아니고 옛날 주소, 옛날 사람 너무 표가 나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연세대학교 공학원 248호 김숙경 앞으로 보내면 되고요. 요것도 어렵다. 다 사진을 찍어서 기한까지 사진 파일을 메일로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출, 그런데 반드시 이럴 때는 중간고사라는 앞에 이름을 달고 학번 이름을 해줘야 제가 놓치지 않겠죠. 이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출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상 메디아가 어려운, 그러니까 매체를 사용하기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출, 왜냐면 우리가 출석 대체라는 거는 한 번 정도 출석을 안 해도 사실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중간고사는 안 내면 안 돼. 우리 절대평가다 중간고사를 낸 거하고 안 낸 거하고는 정말 천냥지차예요. 그래서 또 중간고사를 왜 보겠어? 이게 지금 기말까지 쳐가지고 절대평가인데 중간고사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픈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다 만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합해가지고 몇 점까지로 우리가 컷을 잘라서 ABC를 낼 건데,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으라고 지금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 좋은 마음으로 중간고사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안 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나는 기자재의 문제로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냥 우편으로 내도 되고 메일로 보내도 되고 뭐 문자로도 보내. 문자 복단으로 보내도 상관없어. 어쨌든 내기만 내. 그러면 채점해 줄게요. 어쨌든 요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를 하는 걸로 하고, 중간고사 범위는요, 처음부터 6장 연속형 확률 변수 수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은 제가 5월 27일 날 아침에 그 수업은 올리고요. 그 다음에 5월 28일 중으로, 일과시간 중으로 중간고사는 올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좀 잘못했나요? 4월 27일 날 수업을 올리고요. 4월 28일 날 중간고사를 올리고요. 5월 1일 날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